안녕하세요. 예비고이 여러분, 봄쌤입니다. 자, 이번 주 미니 모의고사 2회도 같이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자, 앞에 문제지 준비됐나 확인하시고요. 핸드폰에 OMR까지 켜놔주세요. 타이머 15분 시작될 텐데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문제 풀어보고 OMR까지 내시는 겁니다. 준비됐으면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 OMR 냈나 한 번 더 확인하고요. 본인이 맞고 틀린 문제는 문제지에 꼭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 미니 모의고사를 처음 진행하면서 난이도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말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았어요. 좀 많이 어렵고 그렇게 헉하게 약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부터는 약간 방향을 바꿔서 너무 많은 문제에 욕심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꼭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를 쌤이 3개에서 4개 정도 선별을 해왔습니다. 다 알려주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이 컨텐츠를 못 끝낼 거예요.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쌤이 적정한 선에서 선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쌤이 4문제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몇 번 문제 보게 될 거냐면요. 2번, 3번, 5번, 7번 문제를 쌤이 해설 강의를 찍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은 요 4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하자라는 게 우리의 1차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권유 드리는 건데 우리 3반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2, 2, 3, 5, 7번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에서 틀린 게 있다라고 하면 해설지 참고해서 오답노트 완성해 보는 거를 권유를 합니다. 충분히 쫓아올 수 있는 친구들일 것 같아서요. 나머지 문제들까지 도전해 보도록 하고 우리 전 재원생들 2, 3, 5, 7 요 4문제는 반드시 집중해서 쫓아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해석이나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막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쌤이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꼼꼼하게 문장 구조 잡으며 해석까지 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2번부터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기본적인 구조 분석은 검은색으로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펜으로, 검은색 펜으로 쫓아와 주면 될 것 같고요. 글의 흐름에서 단서가 되는 부분들에는 쌤이 색깔을 표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은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우리 지난주 주말에 쌤이랑 특강 들었던 친구들도 주제 찾는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주제 찾기는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문제는 다 글의 중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좌측에 쌤이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 오막조막한 손에 풀을 들고 있죠. 그렇죠? 자, 아이들이 자연을 이렇게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지문이 2번의 글이었거든요. 자, 한번 연결시켜서 첫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여기서 나오는 it이라는 것과 뒤에 이어지는 that에다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앞에 나오는 it이 가주어가 되는 거고요. 뒤에 이어지는 대절이 진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해석해봤을 때 it should be considered 고려되어져야 하는데 unacceptable 어떻게 고려되어져야 해요? 수용할 수 없는 거로 고려가 되어져야 한대요. that 뭐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blind to 자, 얘들아 blind 하면 무슨 뜻이야? 모른다라는 거잖아. blind 눈먼이니까. 자, 그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수용할 수 없는 거래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콤마 which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그리고 이것은 이라고 연결해서 해석만 하면 됩니다. 독해할 때. 자, 그리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is a masterpiece 걸작입니다. 뭐에? 색깔과 형태들의 걸작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 unacceptable 수용하기가 어렵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문장의 논지는 이거예요. 우리 자연이 이만큼이나 아름다운데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지금 blind, 못 보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이거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문장에서 파악이 되는 논지네.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자연의 아름다움을 봐야 된다는 거겠어? 보면 안 된다는 거겠어? 뭘까? 못 본다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니까 당연히 봐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문장 갈게요. It
이것은요, provide,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it이라는 대명사가 무엇을 받는가라는 걸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자, 앞에 나오는 단수명사, 앞에 나왔던 the beauty of nature.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걸 it이라는 대명사로 받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자, 그 자연의 아름다움은 끊임없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거든요. To those, 누구한테요? Who, 이런 사람들한테 끊임없는 즐거움을 줄 수 있대. Who can appreciate it까지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자, 묶으셨으면 여기서 우리 요 동사 뜻은 좀 잡고 가자, 얘들아. 여기 appreciat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밑으로 조금만 내려서 잡고 갈게요. 자, appreciate 동사 뜻으로 여러분들 두 가지만 머릿속에 떠올려 놓으면 돼요. 자, 가장 중등부에서도 낮은 학년, 저학년들부터 배우는 뜻이죠. appreciate, 고마워하다 라는 뜻 있고요. 근데 요 뜻 말고 이제 고등부 올라오면 조금 뜻이 바꿔요. 어떻게 가냐면요. 감상하다. 혹은 그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은지 진가를 인정하다. 요런 동사의 의미로 쓰입니다. 지금 나온 appreciate도 요 2번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요. 이 appreciate의 목적어로 나오는 it조차 앞에 나오는 the beauty of nature가 똑같은 걸 받는 대명사일 거예요. 되십니까? 자, 그럼 해석 한번 가볼게요. 이것, 즉 자연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즐거움의 원천이 됩니다. 라는 거죠. 아, 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자연의 아름다움이요. 요거는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얘들아, 얘도 똑같아. 앞에 나오는 it, 요 놈이 가주어가 되는 거고 뒤에 이어지는 대절, 요 놈이 또 진주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뭐가 unfortunate, 되게 불행한 거겠어. 잘 봐봐. 감상을 할 수 있는 애들은 즐거움을 얻어. 근데 여기서 unfortunate, 불운한 애들은 뭐겠어? 이걸 감상하지 못하는 애들이겠지. 그래서 뒤에 봐봐. So many,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use, 사용해요. 그들의 아주 놀라운 시력이라는 재능을요. only for, 뭘 위해서만 실용적인 목적으로만 쓰고 있다는 게 얼마나 unfortunate, 불행한 거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한번 쌤이 정리를 해줄게. 감상을 하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감상을 못하는 친구들은요. 즐거움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됐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 조금만 이거 잡아보고 가자.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거든. 그들이 그들의 시력을 사용할 텐데 여기다 밑줄 한 번만 쳐봐. 아, 쌤이 감기가 걸려서 계속 코를 훌쩍훌쩍 하네요. 미안해요. 자, 밑줄 쳐봤습니까? 그럼 여기서 실용적인 목적으로만 시각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결국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랑 같구나. 그럼 실용적이라고 하는 건 정말 눈으로 물체를 보는 것뿐이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구나.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그럼 다음 문장 갑니다. That is why, 그 결과. 됐습니까? 자, 바로 이러한 결과로 아티스트들이요, are tasked, 일을 받대요. 일을 받았어요. with, 뭐 함으로써요? showing the mass. 자, 그 대중들에게 how wonderful and beautiful all this color and forms really are 까지 이렇게 묶을게요. 자, are tasked는 얘네들이 일을 받았다라는 거거든. 근데 with ing, 뭐 함으로써 일을 받았냐면 showing,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때 showing이 사형식. 그래서 뒤에 the mass, 대중이라는 걸로 i오 나오는 거고 한 번 더 살짝 묶을게. how부터 are까지 묶어서 얘네가 do가 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how가 여기서는 간접 의문문으로 쓰인 의, how, 주, 동의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대중들에게 이러한 모든 컬러와 형태들, 이게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이라 그랬잖아. 얘네들이 얼마나 wonderful하고 얼마나 beautiful한지를 보여줘야 되는 임무를 받았다는 거야. 누가? 예술가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글의 논지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 얘들아. 봐봐.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건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상 못하는 애들 불행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해석되십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that is why 라는 결론의 연결사를 쓰면서 예술가가 바로 대중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적으니까 더 이해되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봐봐. In this way, 바로 이런 식으로요. 아티스트들은 can help,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 쌤 이때 help 5형식 준사역 동사,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그래서 뒤에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나오는 거니까 사람들이 배우는 것에 도움을 준대요. 근데 뭐 하는 걸 배우냐면 how to see this beauty. 이러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고 and 그리고 그것에 의해 어떻게 be moved,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how to see, 이걸 어떻게 보고 and 그리고 how to be moved, 요게 2번이 되는 거야. 어떻게 그것에 의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배우는데 도움을 준대요. 아, 예술가는 대중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줘요. 그럼으로써 대중들이 뭐 할 수 있게 해요? see, 볼 수 있게 하고요. 대중들이 그로부터 감동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thus, 그 결과. 자, 이제 결론의 연결사 나올 거라 이제부터 쌤이 컬러 표현 들어갑니다. 자, thus에다가 체크하시고요. 빗금까지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뭐가 나오는 거냐?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결과는 그래, 주제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문장까지 먼저 한번 봐볼게요. 우리 배웠던 거 나와서요. 자, 여기 not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뭐 나오냐면 but까지 나오고 있어. 아, 쌤 그럼 얘는 지금 구문이 not A, but B가 되는 거잖아요. thus에서 결론 내렸고 not A, but B 구문 나왔으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B 자리에 주제가 들어갑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thus의 문장이랑 but 뒤에 나오는 문장이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 예측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thus 문장부터 갑니다. 자, 그 결과 아주 만연한 커리큘럼이야. designed, 모아도록 설계된 거냐면 사람들의 능력을 improve, 향상시키도록 설계됐어. 자, 근데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냐면 appreciate the glory of fine art. 얘들아, 여기서 fine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좋은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I'm fine, thank you, and you 할 때 그 fine이랑 비슷해. 자, 그러면 그 정교한 예술, 그 좋은 훌륭한 예술들의 영광을 감상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높이도록 설계되어진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되지. would be very beneficial. 매우 이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 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읽어보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blind하는 거 unacceptable 해요. 그러니 감상을 하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분홍색 모든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해요. That is why 그 결과 예술가들이 대중들이 이걸 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thus 그 결과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지?
그 결과 사람들이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커리큘럼 말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beneficial, 이득이 되겠죠. 이걸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not A, but B 구문이었는데 but D가 중요하니까 바로 읽을게. but D만. 그러니까 all, 모든 사람들은요 should recognize that, 대절이야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뭐를 알아야만 해? The form and color they see every day. 묶는 거야. They see every day. 괄호로 묶어서 앞에 나오는 the forms and colors 묶어주면 돼요. 그들이 매일매일 보고 있는 그 형태와 색채들, 이게 다 자연의 아름다움이잖아.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모두 다 시각적으로 pleasing, 너무 즐거운 거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 그 감상 능력을 높이는 커리큘럼이 필요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고 선지 내려가 볼게요. 자, 1번 선지부터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자라는 것까지는 매우 좋은데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못 누리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감상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지 못했던 거죠.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2번 선지는 밑줄 칠게요. 교육과정, 커리큘럼 얘기했고요.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야 돼요. 자, 근데 무슨 감상이래요? 미술을 감상해야 된답니다. 자, 이 말만 왜 들어갔나 보자. 왜 미술을 감상해야 된다 그랬지? 위에서 나왔던 이 부분 다시 봐요. 여기 다시 보세요. 예술가가 대중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미술을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을 배우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흘러갔던 거죠. 되십니까?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자, 예술가 나와서 조심해야 돼. 예술가가 감동을 줘라라는 게 아니라 예술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직업이지. 예술가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었습니다. 4번 볼게요. 실용적 관점 얘기 아니었고요. 5번 보세요. 학생들은 예술 작품을 너무 좋은데 창작이 아니죠. 자, 여기서는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 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제대로 감상하는 법을 배워야 돼 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쌤, 그러니까 정답 2번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형광펜 들어서 이 지문 안에서 2번이 답일 수 있는 시그널들이 어디서 계속 나왔나 한번 찾아볼게. 모든 문장에서 얘들아, 첫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돼. 첫 문장에서도 봤을 때 밑줄 칠게.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blind, 못 본다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 바로 여기서 자연의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이 봐야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한 거지. 이해되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thus 하면서 핵심적인 주제 문장 나왔어요. 교육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감상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not A but B 나오면서 but 뒷부분 자연을 아름다움을 보는 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걸 모두가 알아야 될 거다. 요렇게 2번 문제에 대한 해설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괜찮죠? 그럼 우리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사실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감? 내가 누군가, 자인식에 대한 글이야. 되게 예쁜 사진이 있더라고요, 얘들아. 여기 보면 I am, 나는 누군가 라고 하면서 보라색 글씨 보면 not how I feel, 내가 어떻게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 fully alive, 완전히 살아있고 completely enough, 이미 이대로 충분하고 safe from harm, 어떤 고통으로부터도 나는 피할 수 있고 the love I seek, 내가 추구하는 the love, 사랑이며 the courage I seek, 내가 추구하는 용기,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I am, 내가 된다는 건가 봐. 그치? 여러분들은 스스로 누굴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고민해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검은색으로 구조 분석하니까 작은 화면으로 보면 좀 잘 안 보이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요. 쌤이 구조 분석하는 거는 파란색으로 컬러 바꿔서 갈게요. 자, 3번 문제 또한 글의 제목을 찾는 유형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석하면서 포괄적인 중심 내용이 뭔지를 잡아가는 연습을 똑같이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갈게요. 자,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It is often assumed that 이란 표현 나왔어. 자, 이때도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이때 it 뒤에 that 나와요. 앞에 it 가주어, 뒤에 that 진주어인 겁니다. 가볼게요. 자, 대처리어라고 하는 게 assumed, 많이 추정된다, 생각된다. 뭐라고 생각되냐면 사람들의 행동은 comes from how they think of themselves.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로부터 온대. 행동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온대요. But 근데 말이에요. The reverse, 반대의 경우도 is also true, 또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생각으로부터 오는데 하지만 그 반대 또한 사실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식화가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쌤, 이 글은요, 행동과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앞에 이때 구문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냥 봐, 체크하지 말고 사람들의 행동이 여기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comes from, 옵니다. 자, 근데 the reverse, 반대의 경우도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행동으로 나에 대한 생각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그럼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당연히 but 뒤에 나오는 걸 필자는 강조하고 싶을 거고요. 그럼 그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일 겁니다. 반대의 경우요. 그 반대의 경우면 어떤 화살표 얘기하는 거야? 바로 요 화살표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시나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행동으로 우리에 대한 생각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known as 다음 문장 보니까 이걸로써 알려져 있대요. 뭐로써 알려져 있냐면요. as a self-perception theory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고등부 독해에서는 이런 따옴표로 들어간 명사는 그냥 고유명사라고 생각해서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뒤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this idea,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that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if 괄호로 묶을게요. 자, 우리가 take in a lost kitten, 길 잃은 어린 고양이를 만약에 만났다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compassionate, 연민을 느끼고 동정심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래요. take, 길 잃은 고양이를 데려왔어. 행동을 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identify 했대요. A를 as B라고요. 됐습니까? 자, 요거 수거 표현 쌤이 하나 정리해주고 갈게요. 자, 쓸 자리는 쌤이 위에다 적겠습니다. 안 헷갈리게. 여러분들은 적절한 곳에 적어주면 돼요. 자, identify A as B고요. 해석하면 A를 B라고 확인하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확인하다, 식별하다, 생각하다까지도 괜찮아요. 자, 그럼 내가 길 잃은 고양이를 데려오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compassionate라고 생각할 수 있대. 됐지? 자, 그리고 만약에 if,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나 봐요. 우리가 그 길 잃은 고양이를 무시하면 we will consider,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우리 자신을 cold-hearted, 냉정하다고요. 됐습니까? 쌤 뭐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묶이는 부분 known as부터요. cold-hearted까지는요. 위에서 나온 말에 대한 예시를 던져줬던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길 잃은 고양이를 데리고 오면 우리는 되게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거고요. 우리가 길 잃은 고양이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린 되게
냉정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래요. 행동에 따라서 나에 대한 생각이 잡히는 거 눈에 띄죠. 자, of course, 물론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하면서 blah blah 나오는데 자, 얘들아 여기서 조심해봐. 자, 컬러 바꿀 거야. 자, of course 하면서 물론이면 여기 앞에 나오는 논지를 뒤집지 않는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야. 자, 근데 뒤에 더 중요한 연결사가 있어. 뭐가 들어갔어, 얘들아? nevertheless가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 앞에 나오는 of course라는 부분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오며 nevertheless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이거는 우리한테 주제로 포함될 수 없는 문장이구나 라는 게 선별되면 좋겠죠. 되십니까?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봐볼게요. nevertheless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 마지막 문장 뭐 나오나 봅시다. 자, therefore라는 결론의 연결사가 또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 주제를 쭉 밀고 있는 게 눈에 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인식 이론이라고 하는 거 앞에 나왔던 논지 그대로 받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이점은 요거 해석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자, 얘들아 이렇게 땡땡 나오면 즉 이라고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이것의 이점이 뭐냐면요. The ability to recreate ourselves. 우리 자신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행동을 통해 나에 대한 생각,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장점이 있대요. 그 장점이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대요. 조금만 더 봐볼게. 자, because 왜냐하면요. Our idea of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은 is partly based on, 의존하게 되거든요. Our action, 우리의 행동이에요. 맞죠? 행동으로 나에 대한 생각이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it can be continuously linear. 이거는 계속해서 linear, 갱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왔던 it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앞문장에 나오는 주어인 얘를 그대로 받을 거예요. 요렇게.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행동에 의존하니까 행동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매번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여기 나오는 우리 자신을 재창조합니다 라는 말이 결국 우리 자신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어요 라는 리뉴드랑 똑같은 말이겠죠. Therefore, 그러므로요. Act like the person, 행동하세요네요. 명령문이야. 주제문이겠죠. 행동하세요. Like the person, 어떤 사람처럼 you desire to be. 네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And 그러면 your wish, 당신의 소망은요. will become reality, 현실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므로 therefore 결론 내릴 겁니다. 이제 act like a person you desire to be. 네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그치? 그러면 그게 곧 너가 어떤 사람인지 된다고 했으니까 너의 소망이 실현될 거예요. 요 얘기까지 이어지는 걸로 눈에 띕니다. 그쵸?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나왔던 이 말이었습니다. 행동은 자신에 대한 생각을 결정한다. 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예시로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여기 정도까지 나왔던 말, 첫 문장, 그 다음 nevertheless 앞문장까지는 결국 행동은 행동에 따라 자기 인식의 방식이 결정된다. 요 얘기를 했던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nevertheless라는 역접의 연결사를 넣어주면서 이 방식의 장점은 바로 우리를 계속 바꿔갈 수 있다는 거다.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었죠. 네가 지금 모습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원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소망이 실현될 거다.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답 선지 볼게. 우리는요, are 입니다.
who we pretend to be. pretend to 하면 뭐뭐인 척하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내가 되고자 하는 척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된다는 거야. 아, 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는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가장하면 척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네요. 위에서 나왔던 원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소망이 실현될 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2번 봐봐. Self-perception theory. 분명 본문에서 나왔어요. 여기 따옴표 안에 있죠. 하지만 이런 따옴표 안에 있는 고유명사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더군다나 그것의 결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쵸? 자, 3번 보세요. Running, 배우세요. Not to disappoint ourselves. 우리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대요. 아니요. 실망의 여부가 아니었죠. 자, 4번 보실게요. Fake it till you make it. till 하면 until이랑 똑같아요. 뭐뭐 할 때까지야. 너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fake, 속여라? 아니죠. 속이고 거짓이고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됐나요? 5번 조심하세요. How to chang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바꾸면 우리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알겠는데 얘들아. 바꾸는 게 누구를 바꾸는 거냐면 너의 around, 주변에 있는 people, 사람들을 바꾸래요. 너가 원하는 방식대로 네 행동을 바꾸라는 거지. 타인을 change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우리 분홍색깔 형광펜은 쌤으로 갈게요. 쌤은 분홍색깔 형광펜으로 이 글의 1번이 답입니다 라는 걸 알려줬던 시그널들 한 번만 다시 잡아볼게요. 자, 맨 첫 문장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첫 문장에서 but 뒤집으면서 the reverse is also true 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할지가 너무 많이 잡혔고요. 자, 밑에서는 예시이기 때문에 굳이 밑줄 긋지 않을게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nevertheless 부분에서 나왔던 그 benefit 밑줄 쳐야 될 것 같고요. therefore가 가장 핵심적이었죠. 그 결론으로 요 얘기까지 보면 1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게 눈에 띕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번에는 5번 가볼 건데요. 자, 5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하기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쌤이 옆에다 적어놨는데요. 연습해보자. 도식화라고 잡아놨습니다. 자, 우리 특강했던 친구들은 도식화라는 단어에 익숙할 텐데 글을 눈으로만 보지 않고 계속 적으면서 읽어가는 습관이 가장 독해력을 쌓는데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5번 문제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글의 큰 내용, 즉 주제를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 물어보는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 주제에 맞춰서 각 문장의 어휘의 뜻이 적절하게 쓰였습니까? 라는 것까지 물어보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2번, 3번 주제를 찾는 연습을 했다면 5번 문제에서 한 번 더 주제 찾기 복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선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어휘추론 문제라고 쌤이 명명을 하는데 이 어휘추론 문제는 너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미리 선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앞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봤던 게 첫 문장이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쵸? 자, 첫 문장 갑니다. as 뭐뭐 할 때 여기서 as는 뭐뭐 할 때 when과 똑같은 의미로 쓰였구나. 사람들이 소통할 때 사람들은요 gradually move 이동한대요. between 나왔으니까 뒤에 짝꿍으로 and 나올 것 같습니다. 괄호 닫을게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high contac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번역된 거 보니까 고 맥락과 그리고 low 저 맥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쓰인 거예요. 자, 그럼 뭔가 맥락에 의존하는 게 높은 경우가 고 맥락일 거고 맥락에 의존하는 게 덜한 경우가 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문장 보니까 고 맥락의 소통 상황에서는요 요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살짝 봐봐 얘들아. 또 어디 볼 거냐면 밑으로 쭉쭉 내려와서 여기 봐봐. 그냥 봐. low 이번에는 저맥락의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그냥 봐.
on the other hand 나왔어. 그럼 얘들아 얘만 봤을 때 지금 이 글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글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 대답 뭐와 뭐겠어? 그렇지. 그 맥락과 저 맥락의 소통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글인 거야. 자, 앞으로 얘들아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는 글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잡혀야 되는 도식화의 모양이 있습니다. 자, 쌤이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선을 하나 그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를 딱 갈라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왼쪽에다가는 쌤이 고 맥락의 소통이라고 한번 적어볼 거고요. 뭘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는 저 맥락의 소통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읽어보자. 첫 번째, 고 맥락의 상황에서 메시지의 대부분은 is conveyed, 전달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요? 그것을, 즉, 그 메시지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rather than, 얘들아, rather than 해석 조심해야 돼. 뭐뭐가 아니라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rather than. 자, 뭐가 아니라 being explained mainly by word. 단어에 의해서 주로 설명된다 라기보다는 둘러싸고 있는 맥락으로 전달이 된대요. 자, 그럼 고맥락의 소통은 이거예요. 언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치? 맥락에 의해서 전달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럼 말을 길게 한다는 게 아닌 거네, 그치? 그럼 말을 길게 하는 게 아니면 그 맥락이라는 건 뭘까? Non-verbal cue and signal. 아,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are essential. 그래서 필수적이게 되겠구나. 뭐 하는데? 그 메시지를 comprehension, 이해하는데 essential, 필수적인 게 되겠구나. 이해되지? 언어로 설명하지 않고 맥락에 의해서 해.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요소가 필수적이라는 거지. 자, 내가 크리스마스 때 남친 여친을 만났어. 자, 만나러 갔는데 걔가 갑자기 표정이 싸해.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그 표정만 보고 알 수 있네? 비언어적 요소. 얘가 지금 뭐 했다고? 무언가 화난 게 있다고. 그런 얘기 하나 봐. 그쵸? 자, 이렇게 맥락이 높은 의사소통은요, may help,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뭐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냐면요, save face 해석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얼굴을 구하다가 아니라요, 이 that face는 체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체면을 구하다, 체면을 살리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고 맥락의 소통에서는 체면을 구할 수 있을까? because, 왜냐하면 얘네들은 비언어적 요소들로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less direct, 직접적인 정도가 less, 덜 하겠죠. 말로 하는 게 직접적 표현인데 말을 안 하고 비언어적인 걸 쓰니까 덜 할 겁니다. than, 뭐보다요? 저 맥락의 상황보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한번 적어보자. 아, 이런 결과 때문에 얘네들은 다이렉트한 정도가 적죠. 됐습니까? 적기 때문에 얘네들은 체면은 더 살릴 수 있대요. 그럼 생각해봐. 내가 말로 막 뱉어버리면 나중에 이걸 뒤집어 엎는데 체면이 구겨지겠죠. 너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라고 할 거 아니야. 하지만 말은 안 하는 대신에 비언어적 요소를 쓰니까 남들이 나중에 말했을 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체면을 지킬 수 있는 건가 봐. 됐어요? 자, it may also 나왔어. 자, 여기서 체크 한 번만 할게. also에다가 체크하고 이제 우리 옆에다가 요거 한번 적어봐. 자, 얘들아, also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무언가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이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이야? 고 맥락의 소통은 이렇습니다 라는 게 앞에서 계속 나왔던 거지. 근데 지금 3번 선지가 들어간 문장에 also가 나온 걸 봤을 때 계속해서 앞에 나오는 고 맥락의 소통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다는 거야. 아, 무슨 말이야? 앞에 나오는 논지와
유사한 내용이 전개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also라는 단어 하나야. 그럼 계속 고맥락의 소통을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또한 이 고맥락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decrease, 감소시킨대요. 자, 근데 뭘 감소시키냐면요. 소통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한대요. 소통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대. because, 왜냐하면요. 많은 의도된 메시지들이요. is unstated, 말해지지 않기 때문에요.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아, 얘들아? 자, 여기다가 쌤이 또 적을 거야. 자, 대부분의 말이요. unstated,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지? 그럼 얘들아, 말로 표현이 되지가 않으면 이거는 오해의 여지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증가되겠죠. 말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아, 뭐예요, 쌤? 지금 요 말 때문에 오해의 여지는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decrease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일 것 같아요. 요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끝까지 읽어볼 거예요. 갑니다. 자, 이번에는 low contact communication 나왔고요. on the other hand 나왔습니다. 자, 네모 박스 치고 별표 3개 달게요. 자, 이 단어 하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쌤, 고맥락의 소통과 저맥락의 소통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어떤 개념이냐면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일 땐 하나의 개념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더라도 다른 개념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알 수 있을걸? 왜 그럴까? 고맥락의 소통과 저맥락의 소통은 정확히 반대의 내용을 이룰 거거든. 이해돼? 그러면 우리 한번 고맥락의 소통, 이 왼쪽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저 맥락의 소통이 어떨지 예측 먼저 한번 해보자. 자, 고맥락은 언어로 설명하지 않고 맥락에 의한다며. 그럼 저 맥락은 오히려 맥락에 의존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맥락에 의존하지 않고 언어로 직접 설명하는 애들이 저맥락의 소통인가 봐. 그치? 그러니까 비언어적 요소는 그닥 중요하지 않을 거고 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겠다. 이해돼? 그리고 고맥락은 다이렉트, 직접성이 낮지만 저맥락은 말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성이 높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을 잘못하면 체면을 죽이는 경우가 많겠지. 반면에 고맥락은 unstated, 대부분 말해지지 않지만 저맥락은 stated, 대부분 다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는 줄어들까 늘어날까? 줄어들 거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미리 내용 판단을 했으니까 이거 맞는지 이제 확인하면서만 읽어보자. 어떻게 가는지 알겠죠? 갑니다. 자, 얘는요, emphasize, 강조해요. 나왔네. rather than, 뭐뭐가 아니라, 맥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directness, 직접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즉 저맥락의 소통은요, specific, 구체적이고요, literal, 언어적이에요. and, 그리고요, less, 더 적은 것들이 is conveyed, 전달됩니다. in implied, 함축적이고 간접적인 신호들로 전달되는 거는 less, 적어요. 맞지? 자, 그리고 저 맥락의 소통은 may help, 도움을 줘요. 자, 이때 잠깐만 조심. help라고 하는 동사는 중간에 목적어 생략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help, prevent 어색하게 보실 수 있지만 이 뒤에 나오는 prevent는 목적격 보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저 맥락의 소통은 오해의 여지를 예방할 수 있대요. 좋네. 오해 가능성 줄어든대. but 반면에 저맥락의 소통은 또한 escalate 하면 고조시키다는 거예요. conflict,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어요. because, 왜냐하면요. 저맥락의 의사소통은 훨씬 더 confrontational than high context communication. 고맥락의 소통보다
대립적인 게 클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숨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로 다 하니까 둘이 의견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게 너무나 눈에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대요. 볼게요. 오해의 여지는 줄어들어요. 하지만 다 말하기 때문에요. conflict, 갈등은 더 높아질 겁니다. 됩니까? 아, 쌤 그러면 이렇게 정답이 3번인 것까지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립되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올 경우에 이런 식의 모양의 도식화를 그리는 거, 그거까지 꼭 기억해두기.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이제 마지막 문제야, 얘들아. 내가 되게 꼼꼼하게 해석해주고 있어. 어렵지 않죠?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꼭 쌤한테 편하게 얘기해줘요. 우리는 이번 11월, 12월 동안 남들보다 앞서가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모른다고 창피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자, 7번은 요약 유형인데 요약 유형이 나오게 되면 지문을 먼저 읽지 말고 얘들아 밑에 나오는 이 요약문을 먼저 읽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줘. 자, morning sicknes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옆에 쌤이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왔어. 자, 임신하신 언니인 것 같죠? 자, 약간 입을 가리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입덧입니다. 이게 바로. 쌤 어머니도 쌤 임신했을 때 입덧 엄청 심하다고 하시더라고. 자, 근데 그 입덧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입덧은요, is입니다. 자, 그리고 A 단어 나온 거 보니까 디펜스 방어적인, 다이제스티브 소화적인, 수용적인, 블러블러. 쌤 이거 지금 형용사들 들어가는 거 보니까요. A한 메커니즘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입덧은 A하는 메커니즘입니다. that.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요. 프로텍트 나온 거 보여요? The fetus 하면 태아라는 단어로 밑에 각주 달렸죠? 태아를 B로부터 방어해주는 체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 B는 뭔데요? 해서 B를 수식하는 것 같아요. B 자리에 다 명사니까. 걔네들의 엄마, 즉 태아들의 엄마에 의해서 ingested, 소화되어진, 먹어진 B로부터 태아를 보호하는 A하는 체계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쌤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입덧일 거고요. 입덧이라고 하는 거는 A하는 메커니즘, 체계래요. 됐죠? 자, 그리고 이 A하는 체계는 뭐를 해주는 거냐면 태아를 엄마로부터 온, 엄마가 먹은 B로부터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됐죠? 자, 입덧은 뭐 하는 거고 엄마가 뭘 먹었고 거기서부터 태아를 보호하는 걸까? 됐습니까? 자, 가볼게요. 자, 많은 임신한 여성들은 suffer, 배웠던 거다. 고통을 받습니다. 입덧으로요. 자, 그리고 앞에서 했어요. 콤마 위치 나오면 그리고 이것은 이라고만 가기로 했죠? 자, 그리고 그 입덧은요, make 오형식 사역동사 만들어요. 그들이 이렇게 느끼도록요. 그치? 메스껍게 느끼거나 or throw up, 토할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However, 하지만 입덧은요, is a misreading, 오해의 여지가 있는 이름입니다. 자, 이때 misleading이라는 ing가 뒤에 나오는 name 수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입덧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네. because, 왜냐하면 the symptom, 그 증상은 can occur, 벌어질 수 있거든요. 어느 때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아니라는 건가 봐. And, 그리고요, it isn't really sickness. 이건 진짜 병도 아니래요. 아, 입덧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입덧은 병이 아니래요. 자, it is the body's way of protecting. 이거는 몸의 방식이에요. of protecting an unborn baby.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지키는 몸의 방식이래요. 뭐로부터요? 엄마의 식단으로부터요. 잠깐만. 자, 요약문 정리했던 거 보면 엄마가 먹은 B로부터 태아를 보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역시나 지금 읽은 문장처럼 엄마가 먹는 것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게 입덧이래요. 됐습니까?
자, 성인은 are able to 가능해요. 뭐 할 수 있냐면요. neutralize 중화시킬 수 있대요. 독성 물질을 어디에 있는 먹을 수 있는 식물들에 포함되어 있는 독성 물질을 중화시킬 수 있대요. by producing 뭐함으로써요? 이러한 특별한 chemical들을 producing 만들어냄으로써요. 근데 a fetus, however, 하지만 태아들은요. 자, 중요한 얘기 나오겠네. 하지만 태아들은요, has not yet fully developed such ability. 그러한 능력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 한 번만 할게요. 여기 나오는 such ability, 그러한 능력은 바로 앞에 나오는 인간들이 able to 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바로 그 할 수 있는 능력은 먹을 수 있는 것에 있는 독성을 특성한 케미컬을 만들어서 중화시킬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태아는 아직 못한대요. So,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독성 물질도요, can be harmful. 굉장히 해로울 수 있대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태아는 독성 물질을 혼자서 중화시키지 못해. 그래서 독성 물질은 태아에게 매우 유독할 수 있대요. 그럼 이거 막아야 될 거 같지 않아? 그쵸? 자, 그래서 when 뭐 했을 때 the mother smells or tastes food 엄마가 냄새를 맡거나 맛을 봐 that contained certain substance 특정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음식 말이야. 그리고 그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could harm the fetus. 그 태아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음식이나 물질을 엄마가 맛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엄마의 몸은, 헐이니까 엄마겠죠? 엄마의 몸은 reject the food. 그 음식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resulting in 그 결과 morning sickness. 입덧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아, 쌤 바로 이 독성 물질이 태아한테 유독한 바로 이 부분 때문에요. 엄마가 그러한 물질들의 입덧을 유발하게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therefore, 그러므로 임신한 여성은 should avoid, 반드시 피해야 된대요. taking medication, 이런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약이냐면 against the symptom of nausea. 자, 이러한 구역질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즉 막아주는 그런 약을 먹는 거 피해야 된대요. 왜 그러겠어요? as, 왜냐하면, 자, 이때 as는 because랑 똑같이 되는 거야. as 뜻 다양하니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 아기는 could ingest harmful substance. 해로운 물질을 ingest, 삼킬 수도 있게 되잖아요. 엄마가 구역질을 안 하니까 당연히 먹을 거고 그 먹은 게 태아한테 그대로 가겠지?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들은 이런 구역질의 증상을 막는 약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릴 것 같아? 쌤, 이 문장에서 막는다라는 게 뭐가 있어요? against라는 전치사가요. 뭐뭐에 반대하여 라고 쓰여서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아, 쌤 그럼 정리해 볼게요. 결국 입덧이라고 하는 건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거네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요. 태아를 뭐로부터 보호해요? 태아한테 유독한 독성 물질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지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입덧은 태아를 보호하는 책입니다. 보호하는 책입니다. 디펜스 나왔네. 자, 근데 뭐로부터요? 독성 물질로부터요. 여기 나왔던 독성 물질로부터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요? 1번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오늘 꼼꼼하게 4문제 봐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4문제는 모든 재원생들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강의 끄고 정확하게 해석되나 확인해주고요. 3반 친구들은 나머지 틀린 문제까지 오답 도전해보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꼭 하시면서 모르는 거는 봄쌤과 스프링쌤에게 물어봐 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